단계는 똑같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위험성이 높은 업종과 시설을 핀셋처럼 집어내 영업을 제한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떨어졌어도 확산세가 잡혔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단계를 격상하기에는 타격을 입을 경제 상황도 당국은 고려했습니다. 또 1단계였던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첫 소식 박정서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70%가 집중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밤 9시 이후 식당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위험시설들을 중심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만 금지했지만 이제는 사우나와 한증막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에어로빅, 킥복싱 같은 격렬한 GX 운동도 전면 중단됩니다.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되지만 대입을 위한 교습은 허용됩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로 분류돼 관리 감독이 어려웠던 아파트 내 헬스장, 카페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젊은 층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돼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들 모두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 카페에서 거리 두기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부산이나 충남 등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곳은 2단계 상향이 추진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확진자는 전국 2.5단계 상향 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지만 정부는 중소자영업자의 타격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되고 수도권은 7일까지, 비수도권은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렇게 현행 2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은 한층 강화됩니다. 1년 내내 힘든 시기를 버텨온 자영업자들 필요성은 알면서도 앞이 막막합니다. 자, 번화가인 서울 명동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 아무래도 연말 특수는 기대하기 힘들 거고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시민들이 많지는 않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저녁이 무색하게도 거리는 상당히 한산한데요.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내 취식이 어려워지자 아예 저녁 외출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서 10인 이상 사적 모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만큼 더 이상 연말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1년 동안 이제 많이 나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2단계로 올라와 버리니까 많이 약속도 취소가 되고 아쉬운 것 같아요. 다만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내내 계속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다 보니까 지금 괴롭지는 않은데 그냥 좀 더 빨리 이 시기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말 특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자 저녁 식사 매출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니 100%예요. 엄청 잘 정신 장사만 하니 저녁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젊은 층의 활동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나흘 남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와 사찰에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님들 발길이 이어질 텐데 올해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리는 비었지만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꽉 차 있는 현장.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신도들이 입구에서 체온을 잽니다. 입장한 뒤에도 중간중간 자리를 비워놓고 예배를 봅니다. 서울시가 권장한 비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며 좌석의 20% 미만 인원만 참석하는 현장 예배를 연 겁니다. 각종 대면 모임 아예 안 하셔요?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실내 음식은 지금 전혀 안 돼요. 그럼 이제 정기 식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고. 예년 같으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응시생을 위한 기도회가 한창일 때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이 금지되면서 올해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수능 응시생을 위한 촛불 공연이 시작된 조계사에서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마스크 2개를 하고 왔어요. 손자가 수능 보기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러 왔어요. 바닥에는 X자 표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최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에는 30명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불자의 발길도 뜨겁니다. 내려가서 2,000여 명 정도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학부모님들 같은 게 특히 먹어요. 자녀한테. 지난 26일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능 응시생은 21명. 코로나19가 수능을 앞둔 법당과 예배당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고요. 이번도 선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조 원에 이르고 세 번째인 만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텐데 이 돈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조 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6천억 원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역시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낙연 대표의 검토 지시 이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의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추가로 써야 할 곳은 재난지원금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되 무료로 할지 일부 유료로 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은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낸 대책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 3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400만 명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85%로 정부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구의 60%인 3천만 명분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의 60%를 기준으로 하면 2030 세대와 같은 젊은 층이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며 85%는 복균자와 알레르기 반응 등 접종 불가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접종 비용을 무료로 할지 일부 유료로 할지를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주당 계획에 대해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면서 3천만 명분의 조금 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뒷북 대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위에서 백신 예산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예결위에 가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요.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내년도 재난지원 관련 추가 예산은 5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정도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지 김철웅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당국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셋처럼 방역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추가가 됩니까? 네, 우선 수도권은 현행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요. 네. 최근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을 꼽아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소초구와 송파구, 목욕탕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목욕탕은 현행 인원수 제한과 음식물 금지에서 앞으로는 사우나와 한증막 이용 금지가 추가됐습니다. 네. 물론 온탕, 냉탕은 이용할 수 있지만 네. 목욕탕 안에서 한증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탕은 가도 되고 사우나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소리를 내면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 그것은 금지됩니다. 네. 또 젊은 층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연말에 숙박업소에서 하는 파티가 금지됩니다. 10인 이상 회식, 동창회 네. 같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네. 그동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왔던 곳들은 거의 다 제한을 하겠다 이건데 최근에 체육시설이나 김장 모임 같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실제로 곳곳에서 나왔죠? 네, 최근 서울에서 지하라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좁은 곳에서 침방울이 튀는 에어로빅 탁구장, 네. 점핑 체육시설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용인, 충청,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도 최근 2주간 58개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다음 달부터 모두 1.5단계가 적용됩니다. 네. 2단계로 올리면 최대 70만 개가 타격을 받아서요. 자영업자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네. 자,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거를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주말인 어제에 비해서 네.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00명을 검사하면 그중에 몇 명이 확진되는지가 확진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늘 확진율이 3%였는데 어제 2.25%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네. 검사 건수는 줄었는데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는 지난 한 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가 네네네. 기준이거든요. 이미 전국을 2.5단계로 높일 수 있는 400명 이상 그 기준은 충족했는데 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타격을 고려해서 아직 상향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뭐 몇백 명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확진율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 그 기준의 추세를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일주일 평균 값이 같은 100명이라도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가 있는데 예.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유행을 못 잡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감염병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는 경제 방법으로 풀어야지 방역으로 풀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정부는 수능이 있는 이번 주 중반부터나 기존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웅 기자였습니다.